우리가 거듭제곱이라는 거는 언제 배우지?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배워요. 맞죠? 그래서 a n제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의가 뭐예요? a를 그치 n번 곱이에요. n번 곱한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딸려오는 어떤 법칙이 있냐면 지수법칙이라는 게 있죠. 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n번이라는 것에 어쨌든 몇 번 이렇게 세잖아요. 그럼 이 n이라는 거는 수의 체계에서는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얘는 자연수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맞지? 근데 이 자연수가 그러니까 지수가 자연수가 되는 거죠. 여기 있는 거를 지수라고 부르니까. 이 지수는 항상 원래 자연수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기로는. 근데 우리가 수학 1에 말을 잘못했네요. 대수에 오면서 이 n이라고 하는 게 실수로 확장이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 과정을 우리가 다 일단 알아야 돼요. 알겠죠? 그거는 이따 알려주기로 하고 일단 이거는 알고 있으니까 그냥 여기에 적어져 있는 걸 살짝만 보고 넘어가시고요. 우리가 진짜 배울 건 뭐냐면 거듭제곱근이에요. 거듭제곱근. 거듭제곱하고 거듭제곱근하고 딱 봤을 때 여기에 근이라는 게 붙었죠. 우리 근이라는 말은 언제 쓰나 보통? 방정식에서 쓰는 거잖아, 그치? 근이라는 거는 이거 방정식. 정확히 말하면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죠, 해. 근데 그럼 이 방정식은 도대체 어떤 방정식이냐? 뭔가 거듭제곱의 방정식이라는 거야. 그래서 x의 거듭제곱을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너가 어떠한 a라는 값을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방정식의 근을 x를 갖다가 뭐라고 부른다? 거듭제곱 근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야. 근데 어떻게 쓰냐면 a의 n 제곱근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럼 봐봐라. a의 n 제곱근이 x인 거잖아. 그래서 순서를 조금만 바꿔보면 a의 n 제곱근을 x라고 하면 요거랑 요거랑 완전히 같은 말이 되는 거지. 그러면 x의 여기 읽어봐. x의 n제곱이 a다. 그럼 여기는 a의 n제곱근이 x다. 뭔가 순서가 어때요? 반대죠. 그래서 x의 n제곱이 a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 볼게. x의 제곱이 4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죠? 말 그대로죠. x를 제곱해서 4가 된다. 그럼 여기에 근을 x라고 하면 이건 뭐라고 부르는 거야? 4의 제곱근을 뭐라고 한다? x라고 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풀어볼까? 제곱해서 4가 되는 거 뭐뭐 있어요? 2랑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럼 4의 제곱근이 뭐가 되는 거야? 2랑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 몇 개예요? 2개죠, 2개. 그럼 하나 더 해볼게. x의 세제곱 이번에 8이라고 해볼게. 대놓고 여기다가 2 한 번 더 곱한 거죠? 그러면은 요 x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야? 8의 세제곱근이라고 부르거든? 8의 세제곱근? 이거를 우리가 x라고 부르는 거야. 이건 어렵지 않죠? 그러면 이 방정식을 우리가 풀어줘야 돼. 그러면 어떻게 풀어요, 이거는? 3차 방정식이잖아. 3차 방정식 풀 수 있어요, 바로? 그건 천재고. 그건 천재고. 우리 어떻게 해요? 딱 넘겨가지고 3차 방정식 인수분해해서 풀잖아. 2차 방정식은 뭐야? 그림 공식 써도 되잖아. 바로 풀리는데.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넘겨버리면 x-2하고 여기 x제곱에 플러스 2x 플러스 3니까 이게 0이 된다. x가 뭐가 나와? 2하고 마이너스 1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8의 세제곱근이 얘네들이네. 맞지? 몇 개예요? 3개가 돼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제곱근은 사실상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2가 생략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앞에 있는 2가 뭐의 개수?
제곱근의 개수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세제곱근은 몇 개야? 3개. 그럼 네제곱근은 몇 개야? 4개. 그럼 n제곱근은 몇 개야? n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n차 방정식이니까 그냥 해가 n개다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럼 해가 어때요? 너무 많죠? 해가 너무 많아요. 아니 뭐 100차 방정식 x의 100제곱이 3이라고 하면 너무 많죠. 100개나 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가지고 수학이라는 건 뭔가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걸 연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 나눠보는 거죠. 해를 2하고 마이너스 2 일단 2개 뭐 둘 다 되게 어때요? 좀 편해 보이죠 보기가. 근데 3개짜리 한번 봐봐. 3개짜리 되게 편해 보이죠? 불편하죠? 왜 불편해요? 허수가 허근이 있네. 허근 아니 뭔가 마음에 안 들어.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실근에 조금 더 집중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거듭제곱근 중에서 실수에 집중을 하게 돼요. 이해되겠어요? 그럼 우리가 근 중에 실수니까 이쁜 말로 뭐라 그래? 실근이라고 부르고 이거는 그래프에서의 교점의 x좌표가 되는 거죠. 오케이. 일단 그냥 교점이라고 쓸게. 그럼 그래프로 우리가 한번 이거를 해석해 보자라는 거지. 이해되겠어요? 그럼 내가 그려야 될 그래프는 뭐냐면 지금 a의 n제곱 근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싶기 때문에 x를 갖다가 n제곱을 하면 a가 된다라고 해석을 하고 이거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y는 x의 n제곱의 그래프와 y는 a의 그래프를 두 개를 그려보자라는 거야. 근데 요거는 너무나 쉽게 그릴 수가 있지만 요 자식은 모양이 계속 바뀌어요. 누구 때문에? n 때문에. 그래서 모양이 좀 비슷한 애들끼리 한번 묶어보니까 두 가지가 나오더라라는 거지. 첫 번째는 n이 뭐일 때? 홀수일 때. 두 번째는 n이 짝수일 때로 나뉘어져서 그래프 모양이 나온다라는 건데 우리가 지금까지 3차 함수 그래프 그려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2차까지 그려봤죠. 4차도 몰라요. 그러니까 x 그릴 수 있고 x 제곱 그릴 수 있는데 x 세제곱부터 못 그리는 거야. 그래서 대충 알려줄게. 어떻게 그림이 나오는지. 지금 몰라도 되거든요. 3차부터는 대충 이런 형태로 나와요. 그림 잘못 그린 것 같은데 이쁘지가 않아요.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짝수일 때는 2차 함수가 있으니까 오늘 그림이 잘 안 그려져. 다른 때는 그림 잘 그리는데. 자,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야. 이게 x의 n제곱이라는 거야. 이건 그렸는데 이제 뭘 그려야 되냐면 y는 a를 그려야 돼요. 근데 이 a를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도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 자식은 홀인지 n이 홀인지 짝인지로 나누어지고 여기는 a가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로 나누어져요. 오케이. 그래서 한번 그려보니까 양수라고 해볼게. 이렇게. 그럼 홀수일 때랑 짝수일 때랑 어쨌든 그 교점의 결과가 어때요? 다르죠. 교점이 여기는 한 개가 생겨요. 여기는 교점이 두 개가 생겨요. 오케이. 자, 어때요? 양수일 때는 다 똑같지? 여기는 한 개, 여기는 두 개 항상 똑같아. 근데 언제 그게 바뀌냐면 a가 점점 내려오다가 어디일 때? x축일 때, 그치? x축일 때. 이렇게. 그럼 여기는 y가 이제 a인데 이게 0이라고 할게. 이렇게. 그럼 이때는 갑자기 여기는 변하지 않았어. 홀수일 때는. 근데 짝수일 때 몇 개가 돼버려? 한 개가 돼버리는 거야. 두 개에서 한 개로 변했어요. 그 다음에 또 변합니까? 변하네요. 그죠? 그래서 음수일 때도 하나 그려주는 거야. 이렇게. y는 a인데 이게 음수다. 그럼 여기는 어때요? 교점이 한 개. 변하지 않았네?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 교점이 없어요. 음수일 때는 어디에 끄든 개수는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 나눌 수가 있다라는 거야. 상황이. 그럼 여기서 경우가 두 개, 여기서 경우가 세 개니까 총 경우의 수는 몇 개겠어요?
6개밖에 안 되고 우린 그걸 표로 공부를 할 겁니다. 표는 외워놔야 돼요. 아시겠어요? 자, 그럼 이렇게 일단 실근의 개수는 내가 조금 판단을 했는데, 그럼 이 근이 도대체 어떤 녀석이냐 라고 하는 거야. 이 근. 이 근을 우리가 어떻게 쓰기로 정의를 하냐면 이런 식으로 쓰기로 해요. 어쨌든 이런 거잖아. x를 n제곱해서 a가 되는 거잖아. 우리가 x를 제곱해서 a가 됐다라고 했을 때 x를 뭐라고 써요? 루트라는 기호를 써서 나타내죠. 여기에는 사실 2라는 애가 생략돼 있더라고요. 그럼 여기는 지금 x의 n제곱이니까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쓸 거냐면 일단 루트를 쓸 건데 이 앞에다가 n제곱을 n을 쓸 거예요. n. 읽을 때는 n제곱근이라고 읽을 거예요. 한글로. 자, 이렇게. n은 뭐 영어지만. 이해되겠죠? 양수일 때 한 점에서 만나니까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럼 여기도 어떻게 돼? n제곱근 a라고 쓰면 돼요. 그럼 왜 쌤이 왜 여기랑 여기랑 같은 걸로 써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그래프를 그려놓고 a가 여기 있잖아. 그럼 한 점에서 만나죠? 그 한 점을 우리는 이렇게 쓰기로 한 거야. 그럼 여기다 그것도 어쨌든 한 점을 만나니까 그 한 점을 이렇게 쓰기로 한 거야. 그러니까 n이 홀수일 때는 어떤 실근이든 전부 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짝수일 때는 조금 달라. 왜? 두 점에서 만나버리거든? 근데 n의 두 개를 똑같은 걸로 써줄 수 없잖아. n의 둘의 차이를 잘 보니까 어떤 차이가 있어요? n의 둘은? 그죠? 그런데 그죠? 이 짝수 차니까 대칭성이 있죠. 아주 그거는 고급 정보예요. 고급 정보. 하나는 무조건 양수, 하나는 무조건 음수가 나오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가 나오니까 이거를 구분해 줄 필요가 있는 거지. 그래서 애도 내가 일단 이렇게 쓰고 싶은 거야. 일단 n제곱근은 맞으니까. 이렇게 쓰는데 n은 양수다라는 의미에서 플러스 붙여주고 n은 음수다라는 의미에서 마이너스 붙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구분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무조건 하나만 나거든. 그러니까 양수든 음수든 다 이걸로 표현해 줄 수가 있는 거야. 이해되겠어? 그래서 우리가 x의 거듭제곱근, n제곱근, 거듭제곱근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여기로 와가지고 우리는 이 자식들을 갖다가 사실상 뭘로 표현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야? 루트 4와 마이너스 루트 4. 왜? n이 짝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 그럼 여기서는 허근은 취급 안 한다 했죠? 지금 실근인 것만 보니까 이 2라는 거는 사실상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었던 거야? 세제곱근 8로 쓸 수가 있었다라는 거야. 이 두 개가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그러면은 하나 더. 왜냐면 여기 양수밖에 안 했으니까 여기에 x 세제곱 플러스 8이 0이다라는 거. 이런 게 있다라고 해봐. 그럼 여기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뀐 것 뿐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일단은 근이 몇 개 나와? 3개 나오지? 근데 하나는 뭐고? 실근이고 나머지 두 개는 허근이죠. 허근. 그럼 이 실근은 우리가 알아볼라. 알죠? 얼마예요? 마이너스 2죠. 허근은 모르겠고 실근은 마이너스 2잖아. 그지? 그럼 이 마이너스 2도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다라는 거야? 세제곱근 마이너스 8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뭔가 하나가 보이지 않아요? 세제곱근 8이 2거든? 근데 세제곱근 안에 마이너스가 일단 들어갈 수 있다는 거. 홀수 제곱근 안에는 마이너스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 다음 이 마이너스는 밖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 이해되겠어? 이러한 특징. 근데 짝수는 어때요? 안 되죠. 왜? x제곱이 마이너스 4다를 해버려. 루트 안에 마이너스 4가 못 들어가죠. 짝수 제곱근 안에는 마이너스가 못 들어가는구나. 음수가 못 들어가는구나. 이런 것까지 우리가 관찰을 해줄 수가 있다. 알겠니? 자, 그럼 이걸 정리를 할게요. 표로. 몇 칸 그려요? 12칸을 그려야 되네? 와. 너무 작게 했나? 한 칸 더 그리죠, 뭐. 이렇게. 이제 여기를 n이라고 할 거고, 여기를 a라고 할 건데, 여기가 홀수
여기를 짝수, 여기를 양수, 영, 음수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일단 n이 홀수일 때 이 상황, a가 양수든 0이든 음수든 근은 몇 개? 한 개. 무조건 한 개, 한 개, 한 개예요. 그리고 그 근을 어떻게 쓰기로 했냐면 n제곱근 a, 여기는 n제곱근 0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0이고 여기도 n제곱근 a다 이렇게 쓸 거예요. 짝수일 때는 여기 어떻게 돼? 두 개, 한 개, 얘는 없어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두 개니까 어떻게 써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n제곱근 a 이렇게 쓰고, 한 개일 때는 0이 되겠죠. 여기는 없으니까. 이 표를 알고 계셔야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럼 최대 몇 개 나오는 거야? 거듭제곱근주 실수는 최대 2개 나오는 거야. 몇 개에서부터? 그래, 실근 개수는 0개에서부터 2개까지가 최대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러면 넘어가서 거듭제곱근의 성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거듭제곱근의 성질은 증명을 할 수 있지만 옆에 한글로 써놓은 말을 좀 주의 깊게 보면 됩니다. 내가 몇 가지만 해줄게요. 일단 해볼까? 첫 번째, 아휴, 그래도 성질이라고 써놓고 해야지. 성질. 근데 이 성질을 쓰려면 일단 어떤 조건이 필요해요? 누가? 그쵸. 근호안이 이제 양수다 이럴 때 이런 조건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 n제곱근 나오고 a랑 n제곱근 b, 이걸 곱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라는 건데, 자, 아직 모르니까요. 너를 갖다가 내가 n제곱을 해보잖아요. 그럼 지수법칙에 의해서 분배가 되겠죠. 그럼 n제곱근 a를 갖다가 n제곱하면 얼마야? a예요. 그 다음에 n제곱근 b를 갖다가 n제곱하면 얼마야? b가 돼요. 그럼 얘는 a고 얘는 b니까 곱하면 얼마야? a, b.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이 네모 자식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자식을 n제곱 했을 때 누가 나오는 거야? ab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게 x잖아요. 이게 n이고 이게 a잖아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요 안에 있는 자식은 n제곱근 ab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지. 요러한 과정으로 증명을 해보시면 돼. 알겠죠? 결론만 씁니다. 결론만. n제곱근 a 나누기 n제곱근 b, 마찬가지 아니겠어? 그죠? 합쳐질 수 있다. 한글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죠. 3번, n제곱근 a를 n번 제곱하면 m제곱 뭐야? 어떻게 제곱근이 바뀌어? 자, n제곱근 a의 m제곱 이거랑 같다 라는 거죠. 오케이? 자, 4번. 와우, 보이니? 이거 보이려나? m제곱근 n제곱근 a는 뭐야, 근호 안에 또 근호가 있어. 이럴 때는 합칠 수가 있어요. 일단 또 둘이 자리 바꿀 수가 있겠죠. 어차피 결론은 똑같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 있다. 증명할 수 있겠죠? 안 될래나? 일단 쉽게 하면 이거죠.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는 방법은 쉽죠. 너를 몇 제곱하면 될까? m n제곱 하면 되지. 너를 mn제곱을 하면 일단 m부터 어떻게 돼요? 사라지죠? 그 다음 n이 사라지니까 뭐가 나와? a가 나와. 그러면 이 수가 뭔지 모르겠지만 mn제곱 했을 때 누가 나와? a가 나와.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반대로 이것도 똑같이 하면 되잖아. 요거를 mn제곱 하면은 애가 나오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해되겠니? 5번 갑니다.
자, 뭐 거의 외우다시피 하셔야 되는데 np 제곱근 a의 mp 제곱을, 이게 문자라서 어려운 거야. 약분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똑같은 거를 곱해도 돼요. 어떻게 써? n 제곱근 a의 m. 내가 하나 더 추가해주면 이렇게도 쓸 수 있다. nq 제곱 근 a의 mq 제곱, 이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뭐 당연히 얘는 0이 아니어야겠죠.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 라는 거 정리를 해두면, 일단 거듭 제곱근에 대한 내용은 대소 비교 빼고는 일단 다 알려준 겁니다. 아시겠어요? 거듭 제곱근의 대소 비교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긴 한데, 일단은 A하고 B가 이렇게 있어요. 일단 첫 번째죠. 그러면 n제곱근을 씌워도 더 작다라는 거. 이 대소관계가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도 성립할까? 일단 여기서 조건이 뭐예요? A, B가 양수라고 했죠. A, B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양수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반대로도 당연히 성립을 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예, 양수, 애도 양수, 애도 양수지. 맞아요? 그죠? 애도 양수, 애도 양수야. 그럼 양수끼리 대소 비교가 이런데 n제곱 해도 똑같잖아요. 그죠? 당연한 거죠. 자, 일단 두 번째.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m제곱근 a에 이제 k제곱, m제곱근 b에 n제곱근 b, k죠. 이 성립하면, 그러면 k제곱을 빼도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 씌운 거죠? k제곱근을 씌운 거 아닐까 그냥? 똑같이. 이 짓을 왜 하나? 이걸 어떻게 증명하죠? 잘 봐. 자, 이거는 n제곱하면 얼마가 돼? a가 돼. 너는 n제곱하면 얼마가 돼? b가 돼. 그지? 아, 이게 무슨 말이야? n제곱에서 a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양수니까, 그지? 1사분면만 볼 건데, 내가 그리고 싶은 거는 y는 x의 n제곱을 그리고 싶은 거야. 그럼 양수든 음수든 여기만 달라지지, 여기는 어차피 이렇게 올라가서 똑같잖아요. 그죠? 그 상태에서 a가 된다. y 대신에 a랑 b를 끄어볼 거야. 근데 a가 커, b가 커. b가 더 크지? 그래서 여기다가 b를 끄고 여기에다가 a를 꺼볼게. 오케이? 그럼 a하고 만나는 점이 누구야? n제곱근 a가 되고, b랑 만나는 점이 누구야? n제곱근 b가 되죠? 그럼 항상 얘가 더 큰 거 이해되지? 이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그럼 뭐 이것도 당연한 거 아닐까? 그지? 여기를 뭐라고만 바꿔주면 돼? k제곱. 그지? k제곱 바꿔주고, 그 다음에 요 결과를 여기다 쓰고, 요 결과를 여기다 쓰면 뭐 둘이 바꿔 써도 되고, 그지? 그러면 탁탁 나오잖아. 그죠? 끝난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증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이제 결론만 외우면 되겠죠. 결론만 외우면. 만약에 거듭제곱근에 이게 나중에 얘도 지수거든요. 지수가 같으면 지수끼리 뭐 빼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도 되고, 붙여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루트를 막 씌워도 된다 생각하죠. 알겠니? 자, 그럼 이제 뭘 할 거냐면, 아까 내가 확장이 된다라고 했던 그 지수에 확장을 할 겁니다. 원래의 지수는 자연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자연수부터. 그러면서 나오는 게 지수 법칙이에요. 기억이 납니까? 뭐뭐 있는지?
일단 내가 맨 앞에 보면은 5개를 적어 놓긴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5개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지수 법칙이라고 부르잖아. 법칙은 바뀌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지수를 원래 자연수에서는 이런 법칙이 성립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이거를 정수로 확장시킨다고 했을 때 이 지수 법칙이 전부 다 싸그리 다 무너져 버리면 확장시키면 안 되는 거잖아. 그지? 수학에서는 틀을 최대한 건들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법칙을 최대한 유지하려고 하면서 확장을 시켜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수에서 누구로? 정수로 먼저 확장을 시킴에 있어서 추가되는 숫자들이 뭐가 있죠? 0이랑 음의 정수가 추가되겠지. 그래서 얘네들을 한번 먼저 정의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거는 a의 n제곱 정도만 알고 있었어. n은 자연수. 근데 내가 지금부터 a의 0제곱이 필요하고 a의 마이너스 n제곱이 필요하게 된 거야. 그래서 요거를 정의를 한번 해보려고 해. 근데 이거를 딱 만들었을 때 지수 법칙을 만족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일단 너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지수 법칙까지 만족을 한다라고 가정하고 여기다가 얼마를 곱할 거냐면 a의 m제곱, m은 자연수겠죠? 이렇게 곱해볼게요. 그럼 지수 법칙에 따라서 n은 어떻게 돼? a의 그치 둘이 더하니까 m제곱 이렇게 돼.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거 이거잖아. 따라서 a의 0제곱이 존재한다면 지수 법칙 만족하면서 존재한다면 a m제곱분의 a m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럼 너는 얼마 할까? 1이다 라고 쓸 수 있는데 단 주의해야 될 건 뭐예요? 이게 지금 분수잖아. 나누기 했지. 그럼 분모가 뭐가 되면 안 돼? 0이 되면 안 돼. 얘는 자연수잖아요. 그럼 a가 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야? 0이 되면 안 된다는 거 이해됩니까? 문제가 생긴 거야 드디어. 정수로 확장을 시키는데 정말 다 괜찮았는데 마지막에 a가 0이 되면 안 된대. 그래서 그냥 수학계에서는 오케이, 야 그러면은 다 되는데 0만 안 되는 거잖아. 야 그럼 정수로 확장시킬 때 그 정도는 우리가 감수하자. 밑이 뭐가 될 수 없다. 0이 될 수 없다라는 조건 하나 추가된다. 이해되겠어요? 밑이 음수면 돼요, 안 돼요? 음수도 상관없지. 그지? 오케이, 또 하나 정리해봐. 자, 요거 정리해봐야 돼. n제곱. 이 수도 역시나 지수 법칙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근데 나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여기다가 내가 얼마를 곱했어? a에 n제곱을 한번 곱한다라고 가정해보면 지수 법칙에 의해서 a 얼마가 돼요? 0제곱이 되고 너는 얼마야? 1이 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a의 마이너스 n제곱이라고 하는 게 누구 분의? a의 n제곱 분의 얼마? 1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항상 같다라는 거야. 당연히 분모가 뭐가 아니어야 돼? 0이 아니어야 되니까 이것도 요 조건 하나만 있으면 여기까지 확장시킬 수 있어? 그러면 그 정도는 감수하겠다라는 거지. 알겠지? 밑이 0이 아니다라는 조건 하에 일단 모든 수의 0제곱이 얼마다? 1이다 라는 것과 모든 수의 이제 마이너스 제곱이 붙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어? 역수로 해석하기로 했습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렇다면 2에 마이너스 2제곱이라는 거는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누구의 역수야? 2의 제곱의 역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2의 제곱이 얼마니까? 4니까 4분의 1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야. 이해되겠니? 그러면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2제곱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누구의 역수예요? 9의 역수. 됩니까? 되죠. 9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이해되겠어?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자연수에서 정수 확장시켰으니까 뭘로 확장시켜야 돼? 유리수로 확장시킬 거야. 근데 유리수로 확장시킴에 있어서 우리가 새롭게 필요한 거는 뭐냐면 그냥 n분의 1 정도? 이 정도만 필요해. 왜냐면 생각을 해봐. n분의 1이 정의가 되면 여기에서 내가 임의로 n분의 k 정도는 만들 수가 있어요. 아닌가? n분의 1을 k제곱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이건 지수 법칙에 따라서 가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이것만 정의를 하면 될 것 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A에 n분의 1제곱이라는 걸 한번 정의를 해볼 건데 역시나 지수 법칙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식은 내가 잠깐 이렇게 묶어. 그지? 누군지 모르겠어요. 얘는 그냥 네모예요. 여기다가 얼마를 곱할까? 초록색으로 하자. 여기에다가 n제곱을 해봐. 그럼 지수 법칙 일단 성립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너네들이 곱하니까 얼마가 나와? a가 나오죠. a의 1제곱이니까. 그럼 우린 이 노란색 네모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식을 다시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네모의 몇 제곱이? n제곱이 a다 이렇게 쓸 수 있고 이거 어디 많이 보지 않았어? 안 봤어? 아까 거듭제곱 근 할 때 봤죠? 이걸 우리 어떻게 쓰기로 했죠? 이 네모를 갖다가 n제곱근 a다라고 일단 쓰기로 했어.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여기서 n은 정수로 확장이 돼 있어요. 맞죠? 그럼 짝수든 홀수든 이 자식이 다 성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게다가 이 자식은 어쨌든 존재해야 되는 수잖아요. 하나로. 마이너스 2의 제곱에 2분의 1제곱이라고 하는 걸 내가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일단 얼마일 것 같아? 마이너스 2를 제곱하면 얼마야? 4. 4를 2분의 1제곱하면 얼마일까? 우리 이제 봐봐 이런 거잖아. n분의 1제곱이라는 거는 n제곱근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 그럼 여기 2분의 1제곱이다라는 거는 제곱근이다 라는 거지. 그러면 4의 제곱근이니까 얼마야? 2가 되죠? 2네. 오케이. 봐봐 지금 요 자식을 우린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 그치? 근데 이 자식은 뭐여야 돼 항상? 실수여야 돼. 그렇기 때문에 n이 짝수일 수 있기 때문에 n은 뭐가 되면 안 돼? 음수가 되면 안 돼. 근데 쌤, 뭐 얘가 허수가 될 수는 없나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니 내가 뭐라고 해준 거야? 그렇게 됐을 때 생기는 문제점을 알려주는 거거든. 그러면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4고 4에 루트 씌우니까 2가 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잖아요. 지금 밑이 얼마야? 밑이 마이너스 2로서 음수인데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만약에 우리가 지수 법칙을 쓴다면 얘네들이 뭐가 되는 거야? 지수끼리? 곱해지죠. 그럼 여기 얼마가 돼? 1이 돼요. 그럼 너는 그냥 마이너스 2인가? 이렇게 돼요. 같아 달라? 다르지. 당연히 다르지.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하고 봤더니 밑이 음수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 라는 거고 실제로 우리가 이 n제곱근 a라는 것도 애초에 실수로 저기를 해놨기 때문에 실근을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a가 양수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수로 확장시키면서 밑이 뭐면 안 됐어? 0이면 안 됐어. 이제 밑은 0이 아닌데 또 뭐도 안 된대. 음수도 안 된대. 그러면 그 정도까지도 감수하겠다라는 거야. 이렇게. 이제 음수도 안 된대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까? 자, 봐봐. n분의 1제곱이 n제곱근이라고 했어. 그럼 n분의 k제곱은 사실상 n분의 1제곱에다가 k제곱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쓰는 거냐면 m제곱근 a에다가 k제곱을 하는 거고 이거는 k가 어떻게? 안으로 들어가도 상관없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마지막. 실수로의 확장. 유리수에서 실수로 들어가면서 추가돼야 되는 건 뭐죠? 무리수예요, 무리수. 자, 아쉽게도 무리수는 우리가 뭐 이렇게 수학적으로 정의를 할 수가 없어요.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거야. 무수히 많은 유리수 사이사이에 무리수가 존재하죠. 그래서 극한을 이용하는 건데요. 극한을 아직 안 배웠으니까. 예를 들어서 2에 루트 2제곱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 그럼 루트 2는 대충 얼마야? 1? 그쵸. 1.414 점점점 되는데 n은 결국에 2에 1과 2에 2 사이에 무조건 존재하죠.
아직은 어때? 간격이 되게 커요. 자, 근데 그래? 그럼 한 번 더, 좀 더 간격을 줄여보는 거야. 어떻게? 2에 1.4, 여기는 2에 1.5. 간격이 어때요? 줄었죠. 점점 얘는 커져. 이렇게 오다 보면 2에 여기도 2에 1.414 점점점, 여기도 1.414 점점점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애가 애보다 커질 수는 없으니까 점점 어떠한 값으로 가까이 가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럼 어딘가에 도달할 것 같지 않아? 사실 도달하지 않지만 도달할 것 같죠? 그 값을 애로 정의를 한 거예요. 그걸 애라고 하자. 그럼 애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있다라고 가정하고 그러면 유리수 값으로 대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럼 미수의 범위는 전혀 영향을 안 받는 채로 실수까지 지수법칙이 성립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겠니? 자, 그러면 이제 지수법칙을 논할 때 미세 조건은 뭐가 되는 거야? 양수가 되는 거예요. 미세는 양수. 그 다음에 지수는 뭐가 되는 거야? 실수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랬을 때 지수법칙 4가지 정리합니다. 거기 나와 있죠. 자, 일단 A에 뭐 X제곱 곱하기 A의 Y제곱은 밑이 같을 때 지수가 어떻게 돼? 더해지고요. 밑이 같을 때 나눠버리면 지수가 어떻게 돼? 빼기가 되는 거예요. 자, 다음 AX제곱의 Y제곱은 지수끼리 어떻게? 곱하기. 그 다음에 AB의 X제곱은 분배 법칙도 과감하게 써버리시면 되겠죠. 이해되겠니?